안녕하세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없는 맑은 하늘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 전에 악의적인 신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진보, 좌파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북한 김정은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발생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에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나 산음동 미사일 이동 조짐을 보도했습니다만 오늘은 김정은 개인의 행동 변화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과연 김정은이 드디어 미친 걸까요? 여러분은 북한이라는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대표적인 3대 세습,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폐쇄적이고 공포적인, 대외로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는 동양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경제 발전을 뒤로하고 군비 투자, 군사 경쟁, 무기 개발에만 힘쓰다 보니 경제는 엉망인데 군사력은 세계 어떤 나라도 우습게 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1, 2차 회담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요구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런 입장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물의 신격화입니다. 신격화는 무엇이냐? 어떤 대상을 신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된 세뇌 교육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신격화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3살 때 사격을 시작해서 9살 때는 명사수가 되고 8살 때는 승용차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축지법을 쓴다. 이런 건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조선중앙TV에선 김정은 집권 초기에 선대 두 최고 지도자의 길을 따라 범접할 수 없는 신화 속 인물로 다시 태어난 김정은은 군사에 능통할 뿐 아니라 다재다능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지난해 9월 북한 천지에서 북한 김영철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하더니 춥지가 않다. 백두산에 이런 날이 없다. 오직 김정은이 온 날에만 날씨가 이렇다. 이렇듯 북한의 신격화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김정은이 드디어 신격화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걸까요? 수령을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선동의 방법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이 배경에는 무결점의 지도자가 하노이 회담에 아무런 성과 없이 무오류의 존재라는 주장에 손상이 간 만큼 경제 발전을 꺼내들어 새 리더십을 찾으려는 시도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꺼내들어 새 리더십을 찾으려는 시도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꺼내든 말은 무엇일까요? 김일성, 김정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밥의 고깃국입니다. 이밥이라고 하면 쌀밥을 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쌀밥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잡곡밥, 콩밥을 먹곤 하죠. 김일성과 김정일도 지키지 못하고 김정은이 집권하고 지금까지도 지키지 못한 북한의 수건 중의 수건입니다. 예상치 못한 하노이 회담, 노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정은은 앞으로 가혹한 실현과 낙관을 언급하며 57년 전 낡은 추억을 소환, 추억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민들과 군부의 동요를 애초에 차단하며 희망 고문을 시작한 겁니다. 북한의 GDP는 곤두박질치고 전 세계의 지질 속에 고난의 연속이 곧 닥쳐올 것이고 앞으로는 과학 중시 사상, 경제 발전에 목을 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니, 그냥 비핵화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 개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텐데 왜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뤄놓고 지켜온 군사력은 둘째치고 지금 와서 비핵화를 선언하게 되면 인민들의 반발, 군부의 구태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통치 기반을 현실적으로 극복해 보려는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시원한 말 한마디가 국회를 깡그리 뒤집어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을 운동권 외교, 반미, 종북, 가짜라고 원색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시원한 발언이네요. 제가 이런 걸 또 말씀드리면 악의적인 신고가 줄을 이루겠네요. 그럼 조심히 열심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가짜 비핵화 강도 높게 비판하고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 청와대 내각의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한국당 쪽에서는 박수가, 민주당 쪽에서는 일제히 고성이 터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니들 좀 조용히 하고 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니들 같은 이런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며 니들이 사과하라고 내가 사과를 하겠냐. 이 정권은 이 정도로 포용성이 없느냐. 독설을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목소리를 응원하고 지켜봐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